자, 교재를 38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여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고 가장 행정법에서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만드는 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할 때는 뭔가 집행할 사안이 생겼으니까 법을 집행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어떤 구체적 사건 또는 뭐 구체적 사실이 발생을 했고 여기다가 이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 집행이 국민에 대해서 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하고 관련될 때는 당연하죠. 이게 국민의 권리와 관련돼 있으니까 법으로 통제를 강하게 또 통제를 받아야죠. 그죠? 국민들한테 법을 집행할 때는 신중하게 법을 집행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때 개념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국민의 권리 의무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걸 법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규. 그리고 이 국민의 권리 의무는 행정부가 결정할 권한이 원래 있는 건 아니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 법률에 보시면은 이런 사건을 쭉 규정도 해놨을 것이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행정을 하라 이 행정의 내용도 규정을 할 것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법치행정의 출발점이 이렇게 출발한다 그랬죠. 법률이 국민의 권리에 관한 법규를 창조한다. 이렇게 행정부가 창조하는 게 아니고 권한은 국회 권한이에요. 국회 권한. 국회에서 이렇게 정한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행정청한테는 이 집행권을 주는 거죠. 법을 집행할 권한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권한을 수권 받아가지고 집행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걸 줄여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것이 그 원칙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기다 체크를 하십시오. 이게 이제 법률이 법규를 창조하는데 오로지 법률만 법규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국회 만든 법률로부터 출발하는데 모든 걸 자세하게 다 정할 수 없으니까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아닌데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다른 법규들도 예외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거 지켜야 되는데 법률만 법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법률이 법규의 중심이다 이런 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는 참조 정도만 하세요. 우리 헌법에 보시면은 입법기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든가 긴급 명령 이걸 발동할 권한을 헌법에 규정을 해왔습니다. 뭐 이건 자세하게 여러분들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지만 이 대통령이 발령하는 령, 대통령이 정하는 입법이죠. 그런데 국회가 만든 건 아니고, 그런데 이 헌법에서 긴급권 아닙니까? 긴급권. 법률을 대신해가지고 법률적 효력의 입법권을 준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은 아닌데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이다라고 해서 이런 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여러분들 쭉 나가시다 보면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가 법률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반원칙이라든가 관습법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뭐 행정규칙의 법규성 이런 식으로 예외들이 인정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오로지 법률만이 법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법률이 중심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으로부터
법체행정의 두 가지 원칙이 나오죠. 일단 여러분들 39페이지의 그 행정기본법 8조. 이 조문들은 출제가 유력합니다. 페이지 표시가 잘못됐네요. 39페이지. 이 행정기본법에서 이 법체행정의 원칙을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법률에 위반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행정하고 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법률이 행정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상식이죠. 상식.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행정작용은 이렇게 돼 있고 넓잖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행정작용은 이것이 뭐 국민에 대한 행정이 됐건 아니면 행정 조직 내부의 행정이 됐건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법률을. 근데 여기도 이제 상징적으로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법률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령도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총리령, 부령도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법체행정에서 많이 봤던 이 법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법 우위의 원칙. 집행하는 행정은 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뒷말이 법률 유보입니다. 국민의 권리, 일단 국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국민에게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간 게 국민이잖아요.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국민들에게 행정을 할 때는 법률의 근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근거를 두고 하라 이렇게. 즉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요 권리 제한 의무부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이 법규 사항들이죠. 법규 사항인데 원래 권한은 국회한테 이런 것들을 정할 권한이 유보가 돼 있었어요. 법률의 유보. 유보됐던 권한을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행정청한테 권한을 주면 그러면 집행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체행정이 두 가지죠. 법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 원칙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법체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본법 8조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런 건 나오겠죠. 시험에. 그죠? 뭐 어려운 조문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논리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당연히 법률 우위 원칙에 적용되는 법은 헌법에 합치하는 합헌적 법률을 뜻합니다. 위헌 법률은 폐지시켜야죠. 폐지. 위헌 법률은 합헌적 법률의 우위. 38페이지 앞 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2번 가로 1번에. 그리고 가로 2번에 보면 법 우위의 대상인데 예외가 없어요. 모든 행정작용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행위라든가 행정작용이 나오면 당연히 위법이 될 것이고 효력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 우위 원칙에 대상되는 행정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 없어요. 모든 행정은 예외 없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모든 행정이 대상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기본법은 법률 이렇게 돼 있지만 지켜야 될 법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법률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죠. 대통령령도 지켜야 될 것이고 뭐 관습법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법률뿐만 아니라 다 지켜야 되죠. 헌법도 지켜야 될 것이고 법률도 지켜야 될 것이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명령도 지켜야 될 것이고 자치복규로서의 조례, 자치단체 규칙 이것도 지켜야 될 것이고 일반 원칙도 지켜야 될 것이고 이렇게 지켜야 될 법이라면 성문법, 불문법 다 포함해서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대표적으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법 우위 원칙에 들어가는 이 법은 법이라면 지켜야 될 법이라면 성문법, 불문법 다 포함된다 이렇게. 그죠?
다 의의로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법률 유보.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법률의 근거.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행정기본법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행정입니까? 앞에 세 개로 딱 나눠놨어요. 나눠놨죠? 일단 국민이에요. 국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권리 제한 의무부가 그 밖에 중요한 생활에 관련된 것. 이해가시죠? 대상이 국민이라면 법의 근거를 둬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만 이걸 이제 법률 유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일단 이건 있어야죠.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국민에게 행정을 했는데 근거법이 없으면 그 바로 위법이에요. 그죠? 법의 근거도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 바로 위법.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법률로 다 정한다? 그럴 수는 없겠죠. 이게 법률이란 것이 한계가 있지. 국회가 미리 국민과 관련된 것들을 다 예상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다 예상해서 법률에 정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법률에다가 이런 사안들,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이런 행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을 법률로 정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한테 행정입법으로 뭐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은 거의 다 이런 구조로 간다 그랬죠. 법이 있으면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다 위임 가는 겁니다. 위임. 그래서 위임 받아가지고 대통령으로 구체화 입법한 다음에 또 위임할 수도 있죠. 재임. 부령으로 또 위임해가지고 여기서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여기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출발할 때 법률의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뜻합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한 규율은 법률에다가 이런 본질적인 사항을 정해놓고 나머지 사항들은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해서 여기에 따라 규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는 또 아니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률에 의한 이 말이면 법률로만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뜻은 아니고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이렇게 행정입법으로 위임해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법률유보의 법은 불문법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규정을 한 다음에 집행하라 이런 뜻인데 불문법은 문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번의 불문법에서 결론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에 이 불문법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에 지켜야 될 법에는 불문법이 들어가겠지만 법률 유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예산. 자, 예산이 있어야 공무원들 봉급을 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은 국민에 대한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부여받은 그 기관에서만 효력이 있잖아요. 기관. 그죠? 국가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지 법률처럼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거 낼 거예요. 본질사항 유보설. 요 부분. 법률의 근거를 두란 말인데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법률로만 정해야지 행정입법으로 여기를 정하게끔 위임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법률유보를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항인데 법률에는 규정도 없고 행정입법으로 정하도록 했냐? 안 했냐? 이런 사안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밑에 판례를 보시면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면허 취소 사유예요. 운전면허. 운송 사업이 아니라 운전면허 사유, 운전면허 취소 사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법률을 보니까 요 운송 사업,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요 자체 면허를 취소를 하려면 법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면허를 취소를 하고 여기를 취소하고 이걸 취소하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하라 이렇게. 운전면허부터 취소하고 운송 사업 면허 취소하시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가 있죠. 사유가 있는데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에서 이걸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운송사업 취소하겠는데 아직 요 운전면허가 취소가 안 돼버리면 운송사업 면허 취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법에서는 운전면허부터 취소가 있겠으니까. 그래서 사유만 있지 아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관청은 법률의 규정 없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운전면허 취소하는 행정청하고 운송사업 면허 취소하는 행정청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운전면허는 뭐 경찰, 지방경찰청장이나 이런 데서 취소하는 것이고 운송사업 면허는 자치단체장이 취소할 것이고. 근데 법에서 보니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해야 되는데 요 사유만 있는데 시장이 운송사업 면허 취소해버렸다? 이게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법의 규정 없이는. 자, 이런 것들이 법률 유보를 반하냐 안 하냐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판례들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항상 요 본질사항 유보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국민의 기본권, 권리 의무와 관련돼 있다. 일단 법률이 있어야죠. 그리고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수도 있는데 본질적 사안, 요 기본권 또는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오로지 법률로만 정해야지 위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할 때는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야, 이 위임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음에 집행하면 다 위법이겠죠, 다. 그죠? 본질사항 위보설. 자, 그리고 위임을 할 때는 포괄 위임은 금지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에다가 기본적인 것들을 규정을 한 다음에 대상을 한정을 해서 위임을 해줘야지. 이 법률에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이것도 위법이에요. 그래서 위임할 때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요 관계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주 나올 때가 됐어요. 본질사항 유보설이 여러분들 시험에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한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헌법 75조를 보니까 대통령도 법률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 포괄임 금지입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집행명령,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건 뭐냐 그 말이죠.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행정입법도 있는 건데 자, 요 줄침대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헌법 40조 이 말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국가 통치작용에 관한 자, 이 말.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이건 위임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국회가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사항 유보설의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한번 나왔죠. 법치주의는 법률 유보. 지금 방금 봤던 법률의 근거를 둬라. 이게 핵심인데
오늘날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계속 나오죠 지금. 이런 건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즉 이게 이제 의회 정권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것들은 의회 정권, 의회 유보 원칙까지 내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를 지켰냐 안 지켰냐 판단할 때 이거 보는 거예요. 본질적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면 위헌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걸 판단할 때는 중요 사항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여러분들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로 정해야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법률로, 그죠?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크다. 또는 요 규율하는 대상 보니까 여러 이익 간의 충돌이 커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 법률에 의해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률로 정할 사항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들이에요. 이해를 하세요. 외울 사안은 아닙니다. 자, 대신 자, 요렇게 가면 좀 더 달라진다 그랬죠. 그 41페이지.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법률은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국가법입니다. 국가 전체.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포괄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괄임. 근데 여러분들이 자치법적 사항, 자치법규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 자치법규는 뭡니까? 원래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법률로부터 위임도 필요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자치법규는. 그러니 요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을 할 때는 자치적 사항, 헌법 75조가 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는 원칙적 적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럼 시험에 자치법적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 금지가 아니라 포괄위임이 허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행정입법 쪽에 나올 수도 있고 강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용돼요. 허용되는데 단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 일단 이 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오로지 법률로만. 아무리 자치단체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안들은 이거는 자치법규로 정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건 공식으로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치적 사항은 포괄임 허용된다. 이 말은 실은 무슨 말이냐면 법률에 위임 없어도 자치법규는 만들 수 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굳이 법률이 위임 안 해도 자치법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그 자치적 사안 중에 자 이렇게 3개 권리 제한, 주민들한테 침입적입니다. 의무 부과, 벌칙, 요 3가지는 처음부터 조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요 논리 그대로 가야 돼요. 법률에다가 권리 제한 의무가 벌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다음에 법률에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요 3가지는 법률에 이미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2개를 연결해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이제 여기는 출제가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예, 여러분들 그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 밑에 저 사업 시행하니까 신청 시 거기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대개 이게 뭡니까? 뭐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주택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거 시행할 때 이 당시에 법에 뭐가 없었냐면 이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이 찬성을 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게 이 당시에 법률에 규정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때 대법원이 뭐라 하냐면 대법원에서 야 이거는 굳이 법률로 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냥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정족수 정해라. 뭐 4분의 3이 찬성하면 신청할 건지 3분의 2가 찬성하면 신청할 건지 이거 자체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총회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이거 본질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왔었어요. 대법원이.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기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할 텐데 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요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업 신청할 때 제일 소유자들한테 민감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요게 나중에 이제 사업 들어가 버리면 다 이제 뭐가 됩니까? 그 토지 위에다가 개발할 텐데 토지 위에. 요 토지 소유권에 바로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데 이걸 갖다가 알아서 정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요거 본질사항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쭉 보세요. 사업 시행인가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는 각종 뭐 처분 같은 거 바라는 행정주체 지위를 가지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서 동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되는 사항에 속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재는 야 이거는 법률로 정해놔야지 이런 뜻이에요. 법률로. 알아서 총회로 맡기지 말고 법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종족수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했다.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 근거법 위헌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해가시죠? 대법원하고 지금 견해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둘 다 알아두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둘 다. 나오면은 헌재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다른 데 시험 보면 문제 보면 이런 거 자주 나와요. 대법원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하고 지금 헌재하고 견해가 달라진 파트입니다. 자, 이 법률 유보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행정할 때 적용되는 대원칙인데 만약에 어떤 행정작용이 다 이게 출발이 국민입니다. 국민에 대한 행정이 이걸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소송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 행정작용 가지고 국민들이 소를 제기할 때 법에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소 제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에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은 실질적 법 취지고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의 법에 규정 없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소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뭐라 했냐면 사법심사 대상이 개괄주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개괄주의. 법에서 열거한 것이 아니라도 사법심사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국민에 대한 행정은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국가작용 중에 요게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국가작용 중에 이렇게 국민한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일상적인 행정하고 좀 다르더라 이렇게. 자, 교재 넘기셔서 42페이지 통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는 국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도예요. 고도. 주로 그런 걸 했죠. 대통령과 국회가
정치적으로 충돌됐다 이렇게. 그걸 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국회가 맞네 이렇게 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격의 통칭위는 실질적 법치주의고 소송 대상이 개괄주의지만 요 행위 자체가 법원이 법을 가지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가 부적법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런 국가작용들을 통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 어떤 겁니까? 자주 있다 그랬어요. 어쩌다 한 번씩 고도가 어쩌다 한 번씩이라 했죠. 대통령이 긴급권을 발동한다거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거나 막 이런 것들 이해가시죠?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원이 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한 행위들입니다. 이런 행위들 통칭이라고 묶은 다음에 요 통칭에 해당하면 요 논리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이 법치행정 원리에서 이거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통칭입니다. 그런데 이 통칭위는 주로 누가 하냐면 이게 정치적 행위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기관들, 대통령, 정부나 국회에서 주로 이루어져요. 국회에서. 정치적 행위 성격이 강하니까 다 정치적 성격의 기관들이죠. 대신 사법부는 오히려 정치적 기관입니까?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됩니까? 정치적 중립. 그래서 사법부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 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통칭위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단 결국 본질적으로 여기는 뭘로 갈 거냐면 이런 대통령과 국회 행위가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 어떤 행위가 통칭인지를 판단하는 주체, 판단 주체입니다. 결국 이거는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만 판단할 수 있어요.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칭위를 논의를 할 때는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됩니다.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사법심사 제도가 고도로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소송, 행정소송 대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개괄주의 반대말이 열거주의라 그랬는데, 열거주의는 법에서 규정된 것만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 이게 열거주의. 여기서 문제예요. 개괄주의에서. 열거주의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통칭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법에 규정 없다. 사법심사 못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테니까. 자,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공권력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가 고도로 발달돼 있고 소송 대상이 개괄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가 안 되는 통칭위를 인정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논란이 있지만 뭐 학설은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학설은 시험에 되지 않습니다. 넘기세요. 자, 우리 대법원 통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45페이지로 가십시오. 자, 그런데 요런 게 이제 문장으로 나올 겁니다. 통칭이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이제는 이제 출제 안 된 영역들을 하나씩 건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줄친대로 가세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통칭이라고 해서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통칭이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긍정하겠다. 그런데 인정을 하되 이거 너무 넓게 인정해버리면 반대로 이제 국민들이 문제죠. 뭐 좀 이렇게 사법심사를 소송 제기하려고 했더니 그거 정치적 힘이다. 안 받아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정을 하되 이런 뭐 국민의 기본권 같은 거 보호할 이런 책무들이 있으니까 줄친다고 하세요.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 통칭의를 인정하는 거지 확대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왔어요. 2019년도에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거는 국회하고 대통령이 풀어줘야 돼요. 1차적으로. 국회한테는 뭐가 있냐면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풀어야지 사법부가 계엄 선포가 적당하다 안 하다 판단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계엄 선포, 당부 판단, 사법부가 사후심사하는 거 부적절하다. 통칭의로 봐요. 통칭의.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사법심사가 곤란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계엄이 아니라 계엄을 빙자한 범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판단해줘야죠. 그죠? 명백히 실정법 위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말이 들어가면 요 국헌문란 목적 이 말이 들어가면 이게 저 우리 형법의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이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 이제 내란죄 도구로 사용된 거죠. 이때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일반적으로 계엄 선포에 당부다는 판단 못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계엄을 빙자한 내란죄라든가 현행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법심사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 이번에 판례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예전에 이 말이 있었는데 이거 빼버렸더라고요. 빼고 A씨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판결문을.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 저 논란들이 뭐 막 가끔 나오는데 이미 사실은 요 사안은 그 대법원 여기 판결 가보시면은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어요. 내란죄다. 그 당시에 어딥니까? 광주 5월 17일부터 진압 시작한 거 그것도 써놨어요. 대법원 판결문에다가. 그것도 내란죄다. 이렇게. 그 시민들이 내란죄가 아니고 그 폭동이란 취지하에 진압한 이 사람들의 행동은 내란죄다.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또 처음에 뭡니까? 여기 자기 상관들 다 막 이렇게 막 체포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보면, 판결 보면 범죄가 많습니다. 내란, 살인, 살인미수, 그 다음부터 뭐 있더라? 반람, 아무튼 엄청 많아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그 양반 친구분은 17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판결문이 있는데 뭐 그거 갖고 막 논란이 있길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판결문이 있어요. 이거는. 자, 아무튼,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세요. 이 말 들어가면 요거는 통칭이 아니다. 자, 그리고 좀 외우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저 자체 국가보안법으로 판단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요걸 외우세요.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대북송금, 요거는 그 당시에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어요. 이 지원을 할 때 장관들 절차가 있는데 보시면 뭐 장관한테 신고도 안 했고 현역사항 승인도 얻지 않은 채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계엄인데 내란죄다. 이거하고 이것도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이때는 사법심사 대상 된다는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이거는 군사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도 통칭 일종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서운을 취소하는 거, 훈장 줬다가 뺏는 거죠. 근데 이 서운 취소는 우리 상훈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상세하게. 이렇게 법에 상세하게 규정된 것들은 통칭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넘어갑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대법원은 주로 법률 갖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위헌. 아무리 통칭이라도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 쭉 보시면 국가 긴급권 일종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 이른바 통칭에 속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통칭이다.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통칭인데 아무리 통칭이라도 비록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을 할지라도 자, 이 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자, 이 말이 위헌 여부하고 직결될 때는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가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하고 관련된다면 그때는 심판 대상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헌 여부 판단하겠다. 자, 좀 외우셔야 됩니다. 사건으로. 요 수도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 이전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랬죠. 관습헌법적인데 문제는 법에 규정 없으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국민투표로 갈지 아니면 국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법률로 해결할지. 그런데 이 대통령의 고유한 의사결정인데,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책 결단을 위하는 문제에서 사법심사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위 의사결정이 자, 공통어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는 심판 대상 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헌재는 어떤 측면이 하나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심사하겠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걸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 여기서는 이런 문장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는 외교 국방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이고 대통령과 국회가 절차 거쳐가지고 합의해서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 자제돼야 한다. 끝. 여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니까 이 근거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대통령의 사명권 행사. 이거는 사법심사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 분립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 판결을 딱 내렸는데 대통령이 그걸 번복하는 거 아닙니까? 석방합시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에서 사법부 권한의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렇지만 이건 권력 분립 애외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사법심사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나올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방금 봤던 이 통칭에는 자주 있어요.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네,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규칙적으로 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건 통칭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미연합 군사훈련 고도의 군사적 성격이 아닙니다. 원래 매년 하잖아요. 매년. 규모가 커졌냐 적어졌냐 이 차이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고도의 군사적 행위다. 이게 아니에요. 고도가 아니라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통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합헌이겠죠. 그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런 의의하고 대법원이 사법심사 했냐 안 했냐, 헌재가 사법심사 했냐 안 했냐, 요 사건들을 외우세요. 나오면 거기서 나올 테니까. 자, 조금 쉬셨다가 행정법의 법원으로 가겠습니다.